오늘은 표본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본 평균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추출해서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평균을 냈던 거고요. 표본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p-이라고 읽는데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 p-은 n분의 large 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도수 같죠? 그죠? n번 시행해서 x번 성공한 것.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비율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든지 시청률 조사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30명이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p-의 값이 100분의 30 해서 0.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솔직히 표본 비율은 자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름이 붙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본 비율 pS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건의 모비율 p가 p일 때, 그러니까 모집단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아니면 특정한 나이대 예를 들어 20대라고 하면 20대 전체의 생각이 궁금한 거죠. 그들의 어떤 시청률은 모비율 P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는 거죠. 만약에 20대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30명이 보고 있으면 그 값이 100분의 30이 되는 거고요. 이 P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위에 있는 이 x 역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되겠죠. x 역시 확률 변수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도 또 확률 변수가 독립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값이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n회의 독립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시청률 조사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내가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n은 지금 우리가 n개를 추출했죠. 그 n개에 추출된 거고 그 사람들의 원래 가진 성향은 모 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 집단의 우리가 말하는 모 비율 p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표본의 비율은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x가 원래 그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계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결과는 모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p-은 뭐라고 했냐면 n분의 large x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의 성질 계속 나오네요. n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평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항 분포의 평균 기억하시나요? np였죠. 자, 그래서 약분이 되고 p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모 비율하고 같은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이 같다는 게 아니라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모 비율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분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본 비율의 분산은 자, 표본 비율은 조금 전에 n분의 large x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그러면 또 확률 변수 성질에 따라서 자, n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이번엔 바로 쓸게요. 자, 분산은 우리가 이항 분포 따르는 이항 분포의 분산은 npq였죠. 자, 그래서 또 약분이 되어서 n분의 pq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 비율의 분산이 n분의 pq가 되는 이유는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표본 비율의 문제를 풀 때 이항 분포로 돌려서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틀린 방법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의 n분의 pq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q는 우리가 말하는 p의 반대 여사건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1-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공식도 정확하게 나오는 과정까지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양계장에서 자, 생산되는 달걀 중에서 자, 무정란의 비율이 20%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는 뭘까요? 모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비율 P가 자, 우리 소수로 표현할까요? 0.2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죠. N이 100개네요.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했을 때 무정란이 24개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럼 100분의 24를 넘어가는 거니까 원하는 것은 자, P 해시 100분의 24죠. 0.24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P햇,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도 알고 있고 분산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P햇은 자,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자, 모비율과 같죠?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분의니까 100분의 자, 모비율이 0.2니까 0.2, 0.8 루트를 씌워주시고 제곱을 해주신 부분이 자, 우리가 루트를 씌운 것은 이제 표준편차죠.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햇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Z. 자, 0.24에서 평균을 뺄까요? 0.24에서 0.2를 빼면 0.0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 편차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곱근을 풀고 나오니까요. 10분의 2, 10분의 8이고, 밑에 100이 있으니까, 100이 앞으로 나와서 100분의 2하고 8이면 100분의 16이 16은 나오면 4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04가 되겠네요. 자, 제가 조금 계산을 서둘러 했죠. 학생들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0.04가 되고요. 그래서 Z가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 되고요. 그죠? 1 이상이니까 이쪽을 묻네요. 그럼 0.5에서 0.3413을 빼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1587이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 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정리했던 표본 비율 P햇의 평균과 분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규분포의 문제 해결 방법과 완벽히 동일하게 됩니다. 예,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